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사연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코딱지만한 중소기업 다니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매년 설날, 추석에 직급별로 별도로 돈을 걷어 대표님 명절 선물을 삽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이럽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가 첫 회사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회사에서는 명절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선물로 줍니다. 그거 외에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 1만 원 이렇게 걷어 대표님 줄 명절 선물을 사드립니다. 한 명이 수금 후 백화점 가서 사오는데 종류는 다양합니다. 골프 치니까 비싼 운동복, 명품 조말론 향수에 비싼 약 등등. 친구들은 무슨 그런 병생 같은 회사가 다 있냐 그러는데 여기 상사분들은 대표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는 게 맞다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친구는 대표한테 그 정도 감사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입장입니다. 매년 2차례 삥 뜯기는 기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딱 인터넷에 가면 큰일 나는 점들만 모아놓은 전형적인 소기업입니다. 복지가 좋다거나 사람들이 너무 좋다거나 급여 쩐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보통 명절 선물은 대표가 직원들에게 주는 거다 대표가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주면 되지 뭘 꼭 돈을 걷어서 같이 하자고 하는지 이해 불가.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직장생활 28년차 들어본 적 없어요.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고 헤드 되자마자 제가 없앴어요. 이건 진짜 없애야 함. 거긴 안 주면 대표가 왜 안 주냐 이러나요? 대표가 교수 출신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6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우선 신랑은 가족 사업을 하며 매일같이 자기 가족들을 보고 있고요. 저 또한 주위에서 3회 시댁에서 밥 먹기 등등 합니다. 남편은 친정에 1년에 2에서 3번 볼까 말까입니다. 시댁에서도 제가 친정 가면 또 갔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네요. 남편 또한 또 뭐라 얘기하라고 이러는 걸 보니 시댁에서 친정 가는 걸 싫어하는 듯 합니다. 아이 방학 때는 방학 기간이 길기도 하여 일주일 정도 친정에 머물고 오고요. 여기서 문제는 12월 방학 때 친정 아이랑 저만 다녀오는데 1월에 명절 얘기하는데 또 가냐고 말을 하더군요. 몇 달 전에도 이러한 문제로 싸워서 합의점이 저 가고 싶을 때 가라더니 까먹었나 봅니다. 여기서 너무 빈정상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건 2번이건 친정 가는 걸 눈치를 봐야 하나요유. 시댁은 서울, 친정은 대구입니다. 그럼 제가 시댁 저번 주 보고 왔는데 다음 주에 또 가자 하면 또 가 이러면 기분 좋겠냐니 화를 내네요.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댓글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부모 보는 것도 네 눈치 봐야 하니 자주 가는 게 싫으면 이번에 가서 명절 때까지 있겠다 하세요. 아니 왜 지들은 지부모랑 붙어 살면서 지보고 가란 것도 아니고 혼자 부모 좀 보겠다는데 왜 싫어? 지가 뭔데? 왔다 갔다 번거로우니 12월에 가서 1월 설명절 지내고 온다고 해요. 너는 설명절 뒷날에 나 데리러 올 겸 와서 장인장모 인사드려라 하고 그럼 왔다 갔다 안 하니 성질낼 게 없겠네요. 무슨 노예도 아니고 친정을 못 가게 해 조선시대인가. 친정 가는 걸로 눈치를 준다면 그만큼 같은 횟수로 시집 가면 되겠네요. 명절에도 각자 집에서 보내면 되겠다고 협의를 보세요. 친정 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멀어서 집 비우니까 싫나 보지. 친정이 가까우면 뭐라고 하겠냐.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움질할 생각하지 말고 좋게 좋게 좀 넘어가라. 안녕하세요. 시댁에서 앞으로 명절은 저희 집에서 하라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조언 좀 듣고 싶어서 왔어요. 결혼 7년 차에 둘임 결혼 때 양가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적은 돈으로 양쪽 거의 반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가 있지만 그 집에서 시부모님이 거주 중이시고
우리는 1주택 소유자가 되어 신혼부부 전세 대출도 못 받는 상태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장손이시고 남편은 증손주 증조할머님 현재 살아계십니다. 명절에 제사는 없지만 음식은 함전날 시댁 가서 전부치고 집에 와서 쉬다가 저녁에 모여서 식사 후에 술판을 벌입니다. 당일 아침에 가서 시가 쪽 식구들 모두 모여 증조할머니께서 간단하게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아침 식사 후 애 다 같이 성묘에 갑니다. 다녀와서 점심 차려서 먹고 좀 쉬다가 저녁에 또 모여서 술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명절 마지막인 다음날 친정에 가는 게 명절 루트였습니다. 결혼하고부터 종종 시부모님은 명절을 너희가 맡아서 해라 하셨고 증조할머니께서도 앞으로 예배는 네가 봐라 하셨지만 나는 아직 증조할머니도 살아계시고 시부모님도 아직 연로하신 나이는 아니셔서 먼 훗날의 얘기일 거라 생각하며 그냥 내내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 없이 시부모님이 집을 팔아버리시고 시어머니 어머님 되시는 분 모시며 친정에 들어가서 같이 사신다고 해버리셨네요. 문제는 이 집 판돈을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버리시고 앞으로 명절은 너희가 맡아서 너희 집에서 해라 이거였습니다. 남편도 너무 당연하다는 태도라서 나는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남편한테 못한다 말하니 그럼 네가 어른들께 말해라. 내가 할 테니 너는 친정에나 가 있어라. 집 안 해줬다고 무시하냐? 그러네요. 니네 집에선 얼마나 잘해줬냐? 라고 이러고 냉전 중인 상태입니다. 솔직히 명절에 여자가 제일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나라는 거고 그리고 아직 어린애 둘의 작은 집에서 어디서 뭘 하자는 건지 집 팔아도 우리 앞으로 돌아오는 건 없을 거란 거 살면서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럼 바라는 것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닌지 제가 이상한 건가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댓글 반응 보시죠. 소리 소문 없이 집 판 게 아니네 크크 남편이랑 다 미리 얘기하고 판 거네 크크크 사실 명의자가 남편인데 주인 모르게 집을 어떻게 팔겠음? 혼자 바보 된 거임 다 짜고 치는 고스톱파님. 남편이 한다니 알아서 하게 두시고 명절 3일 내내 친정에 가세요. 애들은 어쩔까? 물어보세요. 데려가라고 하면 데려가고 두고 가라 하면 두고 간다고. 친정 가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신경 쓰지 말고 가면 되는 거 아님? 친정 가는 것만 확실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친정 가세요. 아이도 둘 낳고 시댁집도 없고 나이도 많겠다. 둘은 서로 얘기가 된 거고 님만 바보 된 거. 이참에 녹음하고 진짜 친정 가세요. 착한 며느리병 걸린 며느리는 평생 저렇게 당하면서 그저 주변에서 보는 내내 답답할 뿐. 시어머니의 막말과 폭언으로 시가에 안 간 지 2년 되어 갑니다. 명절 집안 행사 안 가고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는 무조건 안 갔어요. 항상 호칭도 너, 니, 야 소리 지르는 건 다반사라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안 보겠다 하고 발길 끊었어요. 신랑도 그러라고 했고요. 그래도 할도리는 한다고 명절 행사 있을 때 남편 편으로 봉투 보냈어요. 작년 설날인지 추석에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혼자 맥주 마시면서 TV 보고 있었어요. 혼자서 맛있는 거 해먹고 좋은데 남편이 엄마 집에 올래? 태우러 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뒤에서 어머님이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건지 명절 때 혼자 궁상맞게 그러고 있는 게 무슨 꼴이냐고 오라 그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원래도 갈 생각이 없었는데 참 안 변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그런 소리 할 거면 끊으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고 꾸준히 안 갈 생각인데 이제 와서 보니 일할 사람 한 명이 줄은 거죠. 자기가 힘들어서 오라고 자꾸 할 것 같은데 며느리 좀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때 생각하니 빡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마치 며느리 생각해서 오라는 척 크크크크크크크크. 지가 화나서 며느리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걸로 착각하고 지대한 관용이라도 베푸는 양. 수화기 너머로 얘기하는 거 생각하니까 개웃기네 크크크크. 저도 미친 시모와 시누의 막말과 폭언 등으로 영 끊고 안 가는 사람인데요. 시모 죽으면 제가 장례식장에 가야 하나? 요즘 그런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빨리 와서 일도 부려먹고 갑질하면서 상전 노릇하고 싶어서 그런 거임. 절대 걸려들지 마세요. 저런 여자들은 인성 자체가 저래서 절대 안 고쳐집니다. 시부모 안 보는 순간 명절이 졸 행복해진 부모님 만나서 만난 밥 먹고 차례 같이 지내고, 요새 방송에서 너무 유난히 응응 배우님 하는데 오글거리는 걸 넘어서 저게 맞는 호칭인가 궁금합니다. 물론 되고 안 되고의 심각성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배우는 연기하는 사람 직업을 나타내는 건데 응응 가수님, 응응 개그맨님 안 하잖아요. 뭐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는 직급이 붙고 공무원은 단체장도 있을 거고 기관에 따른 장도 있을 거고 직업 그대로 호칭이 되는 직업이라 하면 변호사, 검사, 간호사 정도 생각나는데요. 선비사, 스승사자를 쓰는 거 보면 이미 한자 뜻 풀이 자체가 선비, 벼슬이니 사람을 칭하는 풀이로 이름 뒤에 붙어도 거부감이 없고 어법상 맞다고 생각되는데 배우님은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면 죄송하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업 자체에 님자를 붙여 호칭하는 게 어법상 맞는 표현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배우님은 괜찮은데 가수님, 개그맨님은 안 한다는 게 이상해요. 나도 인정 존중의 의미로 붙이는 호칭인 건 알겠는데 배우님은 좀 어색함. 차라리 배우 000님이라고 부르는 게 훨 낫지. 개그맨 응응응님, 가수 응응님, 응응응 배우님, 이런 순서로 많이 부르다 보니까 님이 배우 뒤에 들어간 거 아닐까? 와, 나도 며칠 전에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 생각함. 크크크크 님자 붙이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크크크크크크. 배우님 들을 때마다 웃김. 크크크크크 저러니 배우병이 생기는구나 함. 결혼 후 얼마 있다가 신우가 멋대로 시댁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시부모님은 거기다가 100년에 한 번 피는 선인장꽃 행운이 온다 호랑이 기운 받아가세요. 뭐 이런 어르신들 카톡 이미지 같은 것도 올리고 벚꽃, 낙엽이 예뻐서 찍어봤다며 자연 사진도 올리고요. 음식 사진도 올리고 저녁에 뭘 먹었는데 맛있더라 너희 다음에 같이 먹자. 날씨가 덥다, 춥다, 비 온다, 눈 온다며 우산 챙겨라, 따뜻하게 입어라 등등의 카톡을 보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런 카톡에 답장하는 것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일이고 무시하자니 예의 없어 보여서 스트레스 받는데 신우는 한술 더 떠서 저희 부부와 상의도 없이 단톡방에다가 며칠 모여요. 응응날 모여서 밥 먹어요. 이런 카톡 보내고 시부모님은 그래, 좋아, 찬성 이러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는 못 간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걸핏하면 별것도 아닌 날에 모이자 하고 밥 먹자 부르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단톡방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신우가 또 초대하고 크크크. 제가 없어도 시댁 식구끼리 안부 주고받고 지내면 될 걸. 웃긴 게 제가 나오니까 본인들끼리는 단톡방에서 말을 안 해요. 아무튼 저런 식으로 단톡방이 없어지나 싶었는데 제가 작년에 출산을 했는데 아기 사진을 올려달라며 신우가 또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제가 시부모님께는 아기 사진 보내드리는데 시부모님이 그걸 다시 신우에게 보내는 게 번거롭다고요. 역시나 애기 사진은 애기 사진이고 시부모, 신우가 또 모이자 밥 먹자 그러고 있어요. 진짜 신우가 저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고 짜증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남편은 유령인지 그래서 찾아볼 수가 없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음. 그냥 읽지 않고 무시. 그러니 자연스레 없어짐. 끝. 신우한테 단톡 불편하다고 말하세요. 전 말했어요. 이제 단톡 안 해요. 친정에도 단톡방 없으면 인정. 친정 단톡방 있다면 내로남불. 신우이도 결혼 준비하면서 친정 단톡방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웬만하면 단톡 글은 무시하고요. 맘에 안 드는 글에는 답장으로 아기 사진 올려요. 애기 우는 사진, 뒷모습 이상한 사진 등등으로요. 크크크 재밌겠다. 아이 이유식 때우는 거요. 외출 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급하게 편의점 가서 1,000몇백 원짜리 삼각김밥 구매하고 아이 이유식을 데우고 있었는데
아이 이유식 얼린 건 한 번 해동으로 녹이고 꺼내서 한 번 더 저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주거든요. 꺼내서 접고 다시 렌지 돌리는데 갑자기 알바생이 와서 구매한 물건만 전자레인지 쓰라더라고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하고 눈앞이 캄캄하던지 그냥 네 알겠어요 하고 얼른 이유식 챙겨서 나오는데 아이는 갑자기 울고 우우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하니 공감은커녕 제 탓만 하고 오히려 저보고 진상이라 해요. 구매한 음식만 써야 하는 게 매뉴얼인 줄 알고 있지만 다들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 해주잖아요. 또 알바생이 쓰지 말라 했을 때 무시하고 화낸 것도 아니고 알겠다 하고 나왔는데 이게 진상 소리까지 들을 일인가요? 그 알바생도 너무 밉고 남편도 너무 밉네요. 아이 이유식 때문이었는데 진상 소리를 들어 속상하다는 글이었네요. 댓글 반응 보고 오시죠. 남편이 왜 그렇게 뭐라 한지 알겠다. 나도 저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맨날 뭐라 할 듯. 아이 이유식을 보온 이유식통에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미리 물어보지 그랬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편의점에서 이유식 돌리면 어디서 먹여요? 전 여태껏 아기 키우면서 편의점에서는 돌려본 적이 없어서요. 얼린 거 들고 나갈 수 있고 전자레인지 쓸 수도 있긴 한데 그걸 어디서 먹일 건지가 더 궁금하네요. 미리 물어보고 하시지. 왜 몰래 해가지고 망신 개망신을 당하고 다니십니까? 남편에겐 30살 백수 남동생이 있어요. 도련님 시숙 이런 호칭으로 부르기도 싫은 한심한 사람이에요. 대학 졸업 후 일 한번 제대로 한 적 없고 너무 뚱뚱해서 공익 가고 매일 방 안에서 럽게임만 하는 그런 히키코모리의 방에는 애니 캐릭터가 비키니 입고 있는 걸 붙여놓고 친척들이 오던 말던 아랑곳하지 않고 역캠도 보고 역캠한테 성희롱적 악플을 달아서 벌금 150이 나온 적도 있어요. 남편만 아니었으면 인생에서 엮일 일 없는 그런 부류 사람이에요. 솔직히 지금 시댁가도 남편 동생하곤 말도 섞기 싫어요. 시부모님,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시동생은 진짜 혐오스러워요. 문제는 어제 시댁에서 일어났어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춤을 추자 시부모님들이 용돈을 줬어요. 근데 시동생이 아이 보고 그런 거 말고 제로투를 쳐보라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여자들이 제로투 추는 영상을 보여주면서요. 너무 놀라서 바로 아이 끌어안고 뭐 하시는 거냐고 아이한테 왜 그런 걸 시키냐고 소리를 지르고 남편도 시동생한테 화내고 시댁에서 한바탕 하고 집에 왔어요. 오늘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애가 어려서 그렇다고 이해하라네요.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아들이 먼저구나 싶더라고요. 어린 건 6살 제 딸이지 30살 시동생이 아닌데요. 애가 아직 어리고 사회생활 안 해봐서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해하고 맘풀라는데 이게 이해하고 맘풀 문제인가요? 아동성범죄자 같아서 끔찍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모 전화 받고 더 짜증나고 진짜 너무 화나요. 아직도 기분이 더러워서 미치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카디비도 야한 춤추고 지 노래 부르다가 따르면 얼른 끄더라. 근데 6살 제로투가 문제없다는 애들은 도대체 사고회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저런 시오쌍 기억들 때문에 애들이 제로투를 배워서 추고 다니는구나. 초등 저학년들 뭔지도 모르고 막 추던데. 특히 남자애들 태권도에서 형이 하는 거 보고 배워서 집에서 춤. 30살이 어리긴 개뿔이다. 어려서 엄마 쭈쭈 먹는 것도 아닐 텐데. 감쌀 걸 감싸야지. 안 갈 거죠? 시댁까지 마요. 시동생 저 지은 니을이라 안 가는 거 당연한데 그래도 시부모는 보아나 하는 맘 가질 필요도 없겠어요. 다행이다. 그러면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모자가 아주 쌍으로 지을 니을 났네. 시부모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들 정신병자 아들 감싸기 바쁘네요. 범죄자가 있는 집에 아이 데려가지 마세요. 지금도 저런 거 보니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안아주는 척 만질 수도 있어요. 성희롱 다음엔 성추행, 그 다음엔 성폭행입니다. 저런 것들은 집에 가둬두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 거 있는 집에 가지 마세요.
전 30대인데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을 못했습니다. 공부를 오래 했기도 했고, 그래서 취직한 지 2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비 빚만 한가득이고요.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하긴 했는데 야근이 너무 잦아서 아침에 엄마가 차림밥 먹고 엄마가 아직도 제 빨래를 유유. 제 방 청소도 집 청소하는 김에 같이 하시고요. 어서 빚을 다 갚고 전세금을 모아 독립도 하고 싶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싶은데 한숨만 나오네요. 결혼과 아이는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부모님이 저를 늦게 낳으셔서 벌써 60대이신데 오늘따라 부모님이 더 늙어 보이셔서 마음이 아프네요. 아빠가 오랜 직장 생활을 올해부터 접으셔서 마음이 공허하실까 연차 내고 엄마 아빠 모시고 가까운 곳에서 바람 쐬고 식사하고 왔는데 모든 게 다 죄송스럽네요. 전 불효녀예요 유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한국 정서상 굳이 집을 떠날 필요 있나? 심리적 독립도 독립임. 연로한 부모님과 하루라도 함께 더 사는 게 효도고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고 취직해 바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효도임. 부모님 마음 헤아려 보시고 나들이도 다니고 효년의 키읔. 되게 많을 텐데 효도가 별거예요. 그냥 부모랑 같이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세요. 대기업 연구소에 취업한 것만으로도 이미 효도한 겁니다. 이제 돈만 모으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나이 들어 가실 거고 아프실 거고 그럴 때 님이 수발 들면 되죠. 결혼하고 자식 있으면 하고 싶어도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하셨으니 부모님의 노후 책임지면 됩니다. 솔직히 집이 지방이 아니고 서울이면 굳이 독립할 이유가 있나? 주부면 집안일을 다 해야 맞는 건가요? 솔직히 맞벌이일 때도 제가 다 했고요. 빨래 설거지 청소 요리 약간 제가 진짜 요리에 젬병이거든요 유유. 첫째 낳고 일하다가 둘째 가지면서 임신하면서 일을 휴직하게 됐는데 첫째 돌보랴. 첫째 때보다 더 심한 입덧이 와서 몸져 누워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 빨래는 왜 이렇게 쌓였냐. 청소는 안 하냐. 나 밥은 안 차려주냐. 회사에서는 카톡으로 잔소리해. 집에 들어와서부터는 입으로 잔소리해. 저 진짜 각종 스트레스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유유유. 물론 집에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나만 하냐 그러면 나가서 돈 벌어 오래요. 이게 할 말인가 싶어요. 종종 SNS에 이런 글 캡처해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신랑이랑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이거 하고 너무 계산적이라서 싫다고 하는데요. 정작 자기는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서요. 본인은 일해서 돈 벌어오니까 집에 오면 도 하네요. 일하고 와서 힘들고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약속 있으면 나가서 논다고 말하네요. 요리 좀 해주면 맛없다. 왜 이렇게 못하냐. 누구네 와이프는 이렇게 해준다더라. 비교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요리에 점점 더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신랑의 생각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을 두신 것 같군요. 댓글 반응 어떨지 함께 보시죠. 아줌마 쓸 돈도 없고 맞벌이였던 거 보니까 빠듯한 살림 같은데 돈도 잘 못 벌고 거기다가 가부장적이기까지 남편이 저런 사람인 거 몰랐나요? 굳이 왜 둘째를 가지셨나요? 파출부 쓰시고 반찬 배달하고 종종 아이 돌봄이 쓰세요. 몸 얼른 회복하고 복직해서 저런 놈 버릴 생각하시고요. 공짜 종년에 파출부에 애 낳아주는 존재로만 생각하니 외벌이인지가 아까워서 뽕 뽑아 먹으려 저러는 거임. 잠자리 요구도 심할 것 같음. 직장인들 집안일 퇴근하고 잠깐 하고 끝낼 일을 하루 종일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하나. 에휴, 어디서 그딴 말종과 결혼해서. 안타깝네요. 첫째 때는 못 느껴서 둘째를 또 가졌어요. 남편도 10시간 근무할 테니 부인도 10시간만 근무해요. 저런 다정하지 못한 남자랑 어찌 평생을 살까?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2년 정도 시댁에 들어가서 같이 살다가 분가했어요. 같이 살면서 정말 안 좋은 꼴, 못 볼 꼴 다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랑 부딪혔는데 대부분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아 해서 생기는 일이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좋아해서 받아들인 줄 아느냐, 내 아들이 너 좋다고 해서 받아준 거다 라는 말들까지 서슴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찌저찌 분가를 하게 되었고, 저는 너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시어머니가 분가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들어와서 살라는 둥,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거라는 둥, 그런 소리를 하십니다. 볼 때마다 한 번씩은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같이 살 때 있었던 일들 때문에라도 절대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격 모독도 서슴없이 하시는 분이라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너네 집 들어가서 살 거다 하실 때 딱 잘라서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합가 원하시면 아드님 보내드릴게요. 제가 주말 부부하죠. 뭐 크크 막 웃으세요. 저는 그냥 그 말씀하실 때 정색하며 싫다고 했어요. 비읍시옷 같은 남편 시옷상 기업가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봐 이지랄 하길래 싫다고 남편 보고 집 구해서 모시라 했어요. 키워주신 은혜도 갚고 효도하고 잘못이라고요. 그때서야 시부모님 더 이상 말 못하게 정리하더라고요. 남편 새끼는 주둥아리가 막혔음. 남편 보고 말하라고 하세요. 남편이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하면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남편이 해야 합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래요. 바람핀 것도 아닌데 사는 게 안 낫냐 하는데, 저는 혼자 살 때보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외롭습니다. 신혼부부입니다. 남편 나 둘 다 맞벌이 생활비 반반 내서 생활 중이에요. 평일은 남편 집에 오면 내가 차린 밥 먹고 게임 그러고 잡니다. 부부가 같이 밥 해 먹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주말에 둘 다 이틀 휴무입니다. 주말 하루는 나가서 마트장도 보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남편은 토요일 아침부터 새벽까지 게임합니다. 나는 나대로 주말에 나가서 놀고 오거나 시간 보내고 옵니다. 이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이렇게 외로운 결혼 생활 해야 되나 싶네요. 차라리 혼자 살고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남친 만들어서 노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생활 다들 이런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